되겠죠. 명근형 중부고속도로에 좀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고속도로 완전 빨간색이죠 지금. 어마무시하게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 좀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무시하게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곡선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 권사님.
20분 충분히 한 20분. 예, 시끌벅적합니다. 어디십니까? 알았어요. 예. 시선을 이끄는 아름다움부터 시대를 최근에 겨울날씨답지 않게 온화한 날들이 이어지다가요, 이번 주에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폭설도 쏟아졌습니다. 우선 어제까지 이틀간의 누적 강수량이 최대 90mm 안팎으로 겨울비치고 많은 강수량이 기록이 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또다시 많게는 15cm가 넘는 큰 눈이 더 내려 쌓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말 동안에도 눈비 예보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큰 눈이 쌓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제주 산간 지역에 대설특보가 추가 발효됐고요. 조금 전에 경기 남부와 전북 동부에도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호남, 강원, 영서 지역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은 휴일인 내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적설이 예상되고요. 또 호남 많은 곳에도 20cm 이상, 세종과 충남 북부 내륙에 1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 서울에도 1에서 3cm의 적설이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월동 장비를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겠고요. 또 오늘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내린 눈이나 비가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빙판길 사고, 미끄럼 사고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눈이 펑펑 내리는 지역에서는요, 가시거리 확보도 어렵습니다. 앞차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요. 평소보다 감속 운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눈도 눈이지만 이번 주말 동안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최근 날이 또 온화했던 터라 몸이 적응하기 더욱 어려우실 텐데요. 따라서 더 강력한 추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강한 북극바람기가 한반도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특히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무척 춥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여가 3도로 어제 낮보다 8도가량이나 낮겠는데요. 찬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무려 여가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낮 동안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했던 남부지방도요, 낮 기온이 5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가 2도, 전주 1도, 대구가 4도에 그치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하루 만에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장시간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외출하신다면 목도리나 장갑 등을 착용해서 보온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날이 또 갑자기 급격히 추워지는 건데 이 추위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다음 주 기온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춥겠지만 내일은 더 큰 추위가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북극에서 북극 냉기가 남하면서요, 일요일인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서울의 기온 영하 12도가 예상됩니다. 또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해서요, 체감하는 추위가 더 심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에도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까지 떨어져서 무척 춥겠고, 또 한낮에도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화요일 오후에는 반짝 영상권을 회복할 텐데요. 또 주 중반부터 다시 기온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금요일에도 영하 11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추위에 이렇게 많은 눈까지 예보가 됐는데 이럴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예보가 있어서요. 더욱 무엇보다 체온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목도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체감온도를 3도가량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온 장비를 잘 갖추셔서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 등 야외 시설물의 동파 사고가 우려됩니다. 수건이나 헌옷 등 보온재로 감싸서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해 주시고요. 또 연말인데다가 주말과 휴일이 겹쳐서 외부 약속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영하 2도에서 영하 10도 정도의 심한 추위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동상과 같은 추위병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장시간 외부 활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고, 또 과주한 음주는요, 체온과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자제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도 추위 속 눈비 예보가 자주 들어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상특보 방송을 자주 확인하셔서 기습적인 폭설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까지 한파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현지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겨울답지 않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강원 산지에는 또다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쌓인 눈을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렸고 탐방로와 도로가 통제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산골 마을이 제설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삽과 넉가래로는 끝이 보이지 않아 트랙터와 굴착기 같은 중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기온은 영하권인데 눈을 치우느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기본적인 걸 해놔야지. 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차고 뭐고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는 눈이 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에 대설경보가 내려졌고 속초와 고성 등 북부 동해안과 접경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고성 향산길과 설악산 미시령 등에는 3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내린 눈을 미처 다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려 대설에 애를 먹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굴착기가 한쪽 옆으로 치워놓은 눈은 제 키보다도 훨씬 높게 쌓여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자 강원 고성경찰서는 내년 봄까지 미시령 뒷길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도 토요일로 예정됐던 탐방로 개방을 눈이 그치고 안전점검을 한 이후에 하겠다며 일정을 바꿨습니다. 도심에서는 내린 비가 얼면서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내린천 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나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로 나가는 저거 미디어를 사람은요, 뭐 그걸 내려 나가야 되는데 서로 나가는 다 내게 달잖아요. 서로 나갈 때는 손을 해. 강원 산간 지역은 토요일 낮까지 최대 30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라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훈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전례 없는 폭설이 내려 하루에 49cm의 눈이 쌓였다고 현지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기상센터 포고스의 상임 기상학자 예프게니 티시코베스는 현지 시간 15일 텔레그램에서 기상관 150여 년간 이런 일정일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모스크바 최고 적설량은 1919년에 기록한 32cm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린 건 눈보라를 동반한 폭풍 반야의 영향입니다.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의 지하철 열차 추돌 분리사고 부상자가 당국의 애초 발표인 30여 명을 훌쩍 넘는 5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중국 CCTV에 따르면 14일 베이징시 지하철 사고 당시 515명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02명이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 내린 눈으로 지상선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앞서 달리던 열차가 긴급 제동을 했는데 뒤따라오던 열차가 제대로 멈추지 못하면서 추돌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서쪽 지역은 많은 양의 눈도 예보가 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기수 캐스터. 네,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2.4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 역시 영하 3도 선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9도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처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으로는 눈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전북 지역에도 20cm가 넘는 대설이 예상이 됩니다. 추워진 날씨에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은 만큼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한 한파가 찾아올 텐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동영상에 월 13,900원, 음악에 월 7,900원, 게임에 월 6,900원, 이외에도 다른 앱들까지 꽤나 부담스럽죠? 그 대신 유튜브 프리미엄만 있으면 단 14,900원에 그 모든 앱들과 유튜브의 모든 콘텐츠를 끊김없이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갑이 고마워할걸요? 요즘 도파민 중독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내 뇌를 자극하는 썸띵들 계속 유튜브 막 밤새 이렇게 쇼츠 같은 거 보고 새로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신호가 딱 들어왔을 때 도파민이 쭉 올라가는. 그래서 내가 예측 가능한 보상이 계속 주어지면 또 도파민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넣었는데 첫 번째는 200원이 주어졌으면 내가 100원을 넣었는데 100원이 더 나왔네? 도파민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200원이 아니라 300원이 나와요. 도파민이 나와요.
반갑습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저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용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있는 김범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홍석준이고요. 홍승환 교수님과 함께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의 유연한 만남이라고 해서 시인유라고 해서 뇌과학과 인공지능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반드시 플러스가 될 거라는 거. 여기서 아주 재밌게 해주신 플러스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에서 과학기술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네 분의 과학자와 함께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재밌게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과학 주제에 앞서서 가볍게 또 저의 질문 받아보시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은 밑에서 데우면 끓잖아요. 대류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위에서 불로 막 떼면 이 물은 안 끓습니까? 끓긴 하는데요. 아주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끓죠? 물은 위아래가 움직이지 않는데? 수면에 있으면서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게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요. 물 분자들이 물 속에 있는 다른 물 분자와 계속 충돌하니까 그 운동이 아래쪽으로 전달은 되는데요. 이 물 분자들의 이렇게 무작위한 열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은 대류에 의한 것보다 훨씬 느려요. 하지만 끓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100도가 됐어요. 위에서부터 열을 가했습니다. 물은 어쨌든 뭐 전달되면서 100도 가까이 됐습니다. 밑에서 기포가 생겨서 기포가 위로 올라와요? 위부터 기포가 생기겠죠. 밑에서 보글보글 끓는 이런 현상은 그런 없겠고 거예요. 위에만 바글바글 끓는. 근데 물이 담겨있는 용기가 외부랑 완벽히 단열돼 있어서 계속 위에서 열을 가하면 궁극적으로는 물 전체의 온도가 균일한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위부터 끓을 거고 그때 만들어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기포가 돼서 위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일부는 자기 아래에 있는 액체 상태에 있는 물 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긴 할 테니까 엄청 오래 걸리지만 그렇습니다. 대신 우주에서는 위에서부터 끓여도 똑같죠? 진짜 부력이 없으니까 위에서 끓이나 밑에서 끓이나 위 밑이 없죠 아예 우주에서. 계기가 그 얘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근데 이사하시느라 힘들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언제 오픈인가요? 내일? 내일 모레? 축하드립니다. 이제 시작해야죠. 알겠습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중부고속도로 청주 방향이라고 해야죠. 서울 쪽이 동서울에서 청주 쪽으로 가는 진천 IC 한 1km 전방에, 그러니까 이제 진천 IC를 못 와서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포트홀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타이어만하게 너무 많아갖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며칠 된 것 같은데 오늘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포트홀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막 거의 승용차 탑차만 바퀴만하게 더 커졌더라고요. 예, 위치가 어디냐면 가산 그러니까요. 가산교 거기 건너기 전에 맞아요. 거기가 아무튼 체크 좀 해주셔갖고, 왜냐면은 저도 어제 엊그저께 그거 좀 굉장히 놀랬거든요. 근데 좀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사이즈가. 고생하세요. 네.